국내 정치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외세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세도 정치를 낳게 되고요. 외세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다분한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사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그 개화파가 어느 외세를 등에 업었느냐에 따라서 변환 과정을 공부를 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연도 외우고 개혁 내용 외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서 그 흐름에서 중요한 몇 개를 집어서 사건별로 나열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시험에 도움이 됩니다. 자,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민비 세력이에요.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터진 게 1895년이고요.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갑오개혁을 계속합니다. 3차 갑오개혁을 해를 넘겨 하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하고 을미개혁 때 국모시해 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해서 미정척사파의 의병 활동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95년까지 했고요. 1896년부터 99년까지 예를 들어서 1800년대, 1880년대까지 다 했죠. 지난 시간에. 방공년까지 했나요? 아닌가? 아관파천까지 했나요? 예. 하여튼 아관파천부터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1894년에 갑오년이고 1895년에 을미년이고 그 다음에 1896년부터 7년까지 드디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께서 거처를 옮기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라사 공사관으로 왕의 거처를 옮겼다. 예. 자,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친러 정권을 세워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만 1년 동안 고종이 계실 때 정권을 좌우를 했겠죠. 대신에 이권이 굉장히 많이 뺏겼겠죠. 이권. 러시아한테 울릉도 산림 체벌권, 압록강, 두만강 산림 체벌권 등 막대한 이권을 주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권을 챙기겠죠. 그래서 서양열강의 이권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이권 쟁탈전에서 일본이 가져간 거는 거의 대부분이 뭐다? 철도 부설권이다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왜? 철도라는 게 침략을 대비해서 국가 기간 산업으로 한반도를 이렇게 사지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가져간 철도 부설권은 경인선이 놓여지게 되고 경부선이 놓여지게 되고 또 경의선이 놓여지게 되고 경원선이 놓여지게 되는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컴퓨터 화면이 꺼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아관파천 시절에 아관에서 나와라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개화파, 새로운은 아니고요. 정권을 잃어버린 개화파가 친일 개화파죠. 갑오개혁을 진행해왔든 또 을미개혁을 진행해왔든 그죠? 친일 개화파가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친러 개화파한테 정권을 뺏긴 거죠. 그들이 야외투쟁으로 나왔다 생각하면 돼요. 야외투쟁으로, 즉 종로 거리로 나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적 데모스트레이션을, 정치적 집회를 개최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단체가 바로 뭐였어요?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1896년에 만들어져서 1899년 해산될 때까지 독립협회의 활동이 또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관파천을 한 세력도 개화 세력은 맞아요. 새로운 세력인 청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청일전쟁에서 쫓겨난 청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러시아 세력과 손을 잡은 세력이 아관파천 시대의 정권을 잡았다면
청일전쟁의 승세를 등에 업고 친일 내각을 구성을 해서 갑오개혁, 을미개혁을 진행해 왔던 친일 개화 세력은 정권에서 소외됐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장외투쟁을 한 것이 독립협회의 구성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연상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독립, 스스로 쓰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단 상징적인 독립운동을 합니다. 뭐 있었죠? 예, 바로 독립협회에서 했던 독립문의 건립, 그 다음에 독립관의 건립 이런 것들을 했었죠. 이거 자세히 강의하면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럴 시간은 없고요. 그리고 나서 독립신문을 발간을 하죠. 독립신문, 글씨가 대판인 거 이해하세요. 독립신문은 요거는 이제 시험에 혹시 신문사에 대해서 출제가 될 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한성순보고 등등등등등등 출제를 할 때 독립신문은 순한글신문과 영자신문 두 가지로 발행을 했다라는 것을, 영문신문으로 발행을 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개최한 거, 만민공동회죠. 만민공동회. 근데 이분들의 영향력이 커지니까요. 고종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종께서 그 고위 관리들을 이 집회에 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이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뜻으로 만민공동회를 다른 말로는 관민공동회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개혁안이 6개 조가 건의됐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헌의 6조라고 부르죠. 헌의 6조가 건의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 그러면 대표자 이름으로는 서재필 한 사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서재필 등이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독립협회가 초반기에 운동한 게 무슨 운동이죠? 바로 환궁운동입니다. 환궁운동. 그 다음에 이권수호운동이에요. 이권을 지키는 수호운동.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나와라, 나와라. 찾아가라, 찾아가라. 데모하는 지금 소리입니다. 나와라, 나와라는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께서 나와라. 환궁운동이죠. 그 다음에 찾아가라, 찾아가라는 것은 군의열강에 빼앗긴 이권들을 되돌려 찾아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권 환수운동이거든요, 이게. 이권 환수는 실패하지만 환궁은 성공을 해요. 그래서 국제적인 체면도 있고 해서 1897년 1년 만에 드디어 환궁을 하시는데 주궁인 경복궁으로 환궁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환궁해?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작은 궁궐, 조선조의 마지막 궁궐인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십니다. 덕수궁 한번 가보시면 조그만데 원래 궁궐로 지어진 저기가 아니거든요, 건축이. 근데 그 바로 담장 넘어서 러시아식 건물이 하나 보여요. 바로. 그게 옛날 러시아 공사관 아반이고 지금 러시아 공사관은 현대식 건물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종께서 나도 황제할래 그러셨죠? 나도 황제할래. 그래서 드디어 대한제국으로 선포가 됩니다. 제국이라는 말은 바로 황제 국가다 그런 뜻이 되겠죠? 전제 군주권을 가진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대통령, 황제를 칭하는데 우리만 왕이다, 황제. 그래서 나라 이름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국호를 대한으로 최초로 한 것은 1897년이고요. 정체만 틀려요. 그 당시에는 전제 군주국인 제국이고요. 지금은 민주공화국인 민국입니다. 자,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시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시면 연호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기 시작한 연호가 광무죠. 그래서 연호를 따서
조선조의 최고 보수적인 개혁, 보수적 개혁도 개혁이에요. 예, 실시가 됩니다. 그 개혁 이름이 바로 뭐예요? 광무개혁. 그럼 광무개혁을 일일이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뭐 나온다? 여러분, 신분철폐가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갑오개혁이죠. 단발령이 나온다 그러면 뭐였어요? 을미개혁이죠. 그렇다면 광무개혁에서는 지계발급이 나온다 그러면 광무개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요게 섞여 있으면 광무개혁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지금 5시간째 떠들고 스트레이트로 떠들고 있는 거라 기침도 나고 예, 좀 지치기도 했는데 몇 명 들어왔나요? 예, 5명 들어왔네요. 자, 지계발급 이거는 뭐냐면은 등기제도의 시초예요. 원래는 땅 문서, 집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예, 소유권을 인정받은 게 조선조거든요. 그런데 땅 문서 도둑놈이 훔쳐가면 주인이 바뀌어. 큰일 나. 지금은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죠. 그래야 인정받지 매매계약서만 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잖아요. 즉 부동산의 등기제도의 시초가 바로 지계발급이라는 거거든요. 토지문서에 대한 공식적인 등기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등기제도가 시작된 게 광무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실무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성립되어서 1910년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조선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선으로 보는데 형식적으로는 국호가 바뀐 대한제국이고 황제 시절. 그래서 이때 이제 민비가 황후로 추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성 황후시의 사건이라고 바뀌는 겁니다. 명칭이. 자, 한편 환궁왕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독립협회는 이런 만민공동회를 개최함으로써 굉장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정권은 누구 정권이에요? 친러적 성향을 띤 정권이 계속 진행하고 있죠. 이 독립협회 세력은 친일적 개화파가 근대화 운동을, 개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장외 정치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 원래는 고종께서는 독립협회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왜? 독립협회는 그야말로 나라를 스스로 쓰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3대 사상이 있어요. 독립협회가 부르짖은 3대 사상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강개혁이에요. 자강개혁.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든다? 자주 독립국가로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유민권은 이거는 민주주의 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강개혁이라는 건 스스로 강해지게 개혁하자는 건 경제적 개혁이죠. 자본주의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경제적 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스스로 주인이 되고 홀로 쓰자 하는 게 자주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근대적 개화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종황제께서 무엇까지 양보를 하셨냐면 지금 현재는 전제군주국인데 입헌군주국, 다시 말하면 군주권만 인정해 준다면 내가 양보하겠다. 응? 자신의 정권을 이양하더라도 군주권만 인정해 주면 입헌군주제를 하겠다. 입헌군주제도 민주주의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진짜 보수파들이 이가지를 시켰어요. 독립협회하고 고종황제 사이를. 전하, 폐하지, 폐하. 황제는 폐하, 왕은 전하. 폐하. 저 독립협회가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주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헌공화제를 하려고 하니 해체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잘못된 유언비어 때문에 보부상 있죠? 보부상 중앙단체를 황국협회라 그랬거든.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독립협회의
그러니까 집회할 때 맞집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충돌나게 해가지고 혼란스럽다 해서 치안상의 문제를 걸고 양쪽 협회를 동시 해산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독립협회는 해산이 되었고요. 한국협회는 좋죠. 빨리 해산하고 장사하러 가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해산이 된 것입니다. 자, 예, 광무개혁까지 봤죠. 이제 환궁에서 대한제국 시대가 전개가 됐으니까 독립협회 활동이 끝나는 게 1899년이니까 1900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한반도를 놓고 이제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 무슨 전쟁이에요? 예, 러일 전쟁이죠.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 자, 1894년부터 95년까지 딱 10년 만에 요 러일 전쟁 10년 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죠? 청일 전쟁.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를 거꾸로 들이고 청나라의 영향력을 한반도 조선에서 빼버리니까 그 대체 세력으로 러시아 세력이 들어왔죠. 10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 중에 피크 기간이 아반파천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친러파의 피크 기간이. 그러니까 러시아 세력도 띄워버려야 돼요. 그래 또 전쟁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또 전쟁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서구열강들이 굉장히 우려한 게 뭐냐면 일본 노예들이 잘못 계산했다. 청나라 세력은 어떻게 이겼다 하더라도 러시아 세력을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이제 여론이 불었는데 웬걸 대한해협에서 그냥 박살을 냈죠. 해전에서.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 세력을 한반도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개입할 나라가 없어졌죠. 그러면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극동아시아 쪽에서 러시아 세력을 막아준 거죠.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극동아시아 연해주를 석권하고 한반도로 내려오려고 했던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해 줬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국 세력이 그 당시에 세계 제1국가였던 영국 세력이 일본이 너무 이쁘겠죠. 그래서 일본 세력을 더욱더 그 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만 더욱더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영국은 그때 최강국이었던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은 일본 세력을 강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게 바로 1차 영일동맹 그리고 이어서 2차 영일동맹으로 인도의 영국 지배권을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에 일본의 대한제국 즉 조선 지배권을 영국이 인정한다라는 막교환을 하게 되죠. 평화적으로 영국과 타협을 하고 미국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된다. 그래가지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서 몰래 체결하는 외교 전략을 썼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내용이 뭐냐? 그 당시에 필리핀은 몇백 년간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치루어가지고 미국이 승리를 거두어서 필리핀이 스페인 대신 미국의 식민지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미국만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신흥 강국이었던 필리핀만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신흥 강국이었던 미국은 필리핀의 지배권을 일본이 미국한테 인정하는 대신에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밀약으로 체결한 거예요. 그거를 양국 외상들이 만나서 체결했기 때문에 이름을 따서 가스라 일본 사람이죠. 테프트 미국 사람이죠. 밀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항상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할 때 한반도를 띵틀로 밟고 지나갑니다.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할 때 역시 밟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정학적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당시 한일합방 전후로 해양 세력이었던 일본은 같은 해양 세력인 영국과는 영일동맹으로, 미국과는 가스라테프트 조약으로 평화적으로 밀약과 조약으로 해결을 했고, 대륙 세력은 청일전쟁으로 러일전쟁으로 10년 만에 양국을 전쟁으로 물리쳐버렸어요.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관여할 세력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무주공산 상태니까 바로바로 한반도를 먹는다 그러면 참 그런데 여기서 열받죠. 예, 아무런 서구열강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법적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것이 모두 무효예요. 원래 무효인데 강압에 의해서 체결되었고, 을사조약의 체준 비준을 황제가 하셔야 되거든요. 주권자가 황제이기 때문에. 근데 을사조약의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의 마지막 황제의 도장이 없어요. 조약문서에. 이게 원천적인 무효거든요. 그거를 알리려 헤이그 특사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건데, 어찌되었거나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한반도는 일본 세력에게 먹히는 과정을 10년 동안 밟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자, 저쪽에 칠판 윤덕상 카메라를 보니까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건 빼고요. 1905년 소위 말하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죠. 1905년이 을사년이거든. 그래서 을사년에 맺어진 조약, 을사조약. 근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을사조약에서는 외교권만 뺏기는 거예요. 외교권 박탈. 대한제국의 외교를 일본 제국이 대신한다. 이 조약문이거든요. 이때 이제 강압적인 환경에서 일곱 놈의 대신들이 회의에 참가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딱 앉아 있었거든. 2명은 기권을 했어요. 끌려 나갔어. 5놈이 도장을 찍었어. 그 중에 학부 대신이었던 이완용이가 주동자야. 그래서 을사우적이라고 하고, 을사우적의 최고 중심 인물이 이완용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라가 날아가는 형태죠. 외교권이 박탈됐어. 그러나 한일합방은 아니에요. 일단 한일합방은 아닌데, 조금 아까 거론했다시피 이 을사조약을 누구세요?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심야 수업할 때 문이 자동으로 막 열리면 통과하고요. 전제 군주국에서는 최종 비준을, 국제적 조약의 비준을 주권자가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종황제 1인한테 있거든요. 따라서 을사우적이 도장을 다 찍었어. 이토 히로부미 도장 찍었어. 그 문서에 최종 비준권자인 고종황제의 도장이 없어요. 그러면 1905년부터 한일합방 1910년까지 일본 제국이 대행했다는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적인 조약과 과정은 다 원천 무효가 되죠. 그 중에 영토 문제도 있죠. 무슨 문제? 간도 문제. 1909년에 간도 협약이라는 것을 일본이 대한제국 외교권을 대신해서 청나라와 간도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죠. 이때 백두산 정계비 문구를 오역해가지고 청나라 주장대로 간도 땅을 청나라에 넘겨주는 대가로 안봉선 철도 부속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9년 간도 협약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됩니다. 그것도 무효거든요. 근데 중국은 참 그때 넘겨받은 간도가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본한테 대가 주고 교환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참 거시기한 거예요. 예, 역사는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적 높이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외교권이 박탈되고 외교를 대행하는 관청이 하나 쓰는데 그게 통감부예요. 총독부가 아닙니다. 통감부입니다. 그래서 초대 통감으로 오는 일본인이 누구예요? 우린 일본 사람 딱 두 사람 외우고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임진왜란 익힌 사람이 어느 사람이야? 그렇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면 요 초대 통감으로 오는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초대 총독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909년에 청나라 땅인 하얼빈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 죽죠. 자, 하여튼 통감부는 외교권만을 대행하는 관청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왜? 강압적 분위기에서 치러졌으며 비중권자가 도장 찍지 않아서 우리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 제국에 넘겨준 적이 없다. 이거를 세계 열강에게 호소를 하고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같이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1907년 1907년이 정민년인데 하여튼 1907년에 네덜란드의 수도였던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 고종황제께서 내가 경비를 댈 테니 너희들이 좀 갔다 와라. 그리고 밀서를 써주셨어요.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밀서를. 황제의 도장이 찍혔으니 입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준, 이휘종, 또 누구야? 하여튼 이씨 3명 있죠. 이씨 3명 왕실 종친이죠. 이 양반들을 네덜란드 특사로, 헤이그 특사로 보냈죠.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했죠. 왜? 국제사회는 이미 일본 측 주장을 완전히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 열사는 현지에서 지병이 도져서 돌아가시고 나머지 두 분만 귀국을 하셨습니다. 일본이 여기에 대한 문책을 했죠. 그래서 남의 나라 황제를 갈아치웠어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고종의 아들인 순종,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을 옹립시키는 이런 아주 발칙한 짓을 했죠. 그래서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이 있었고, 헤이그 특사 사건의 문책으로 누가 해인데 퇴위해요?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당하시죠? 일본의 압력으로 인하여 강제 퇴위. 그리고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즉위하셨죠. 그러니 뭐 정치적인 고종 황제는 그래도 이 난국에 40여 년 동안 군주의 자리를 지켰던 막강한 정치력의 소유자예요. 근데 순종 황제는 또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따라서 스트레스 엄청 받은 다음에 3년 만에 한일합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당하느냐 하면 군대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1907년에. 그 군대 해산 당하는 조약을 정민연의 조약이다 그래서 정미조약이라고 하죠. 이 정미조약은 대한제국의 군대는 모두 해산하라. 왜? 일본 제국이 국방을 책임져 주겠다. 무슨 혜택 주는 것 같아. 아니, 무장해제 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면서 그냥 있겠어요? 무기고를 다 탈취해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의병과 합세를 했대요. 그동안에 진압의 대상이었던 의병이 이제 그 해산된 군대가 합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해산된 군대는 의병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의병을 우리가 정미의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의병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 근대사에서의 의병은 의병의 사상은 위정척사라고 그랬어요. 3번 일어납니다. 3번. 언제? 1895년에 을미의병 우리 공부했죠. 1895년 을미의병. 그 원인은 뭐라고요? 잔발령과 명성황후 씨의 사건, 즉 공모 씨의 사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905년 을사조약에 치욕을 당하고 나서 의병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당연히 일어났죠. 예, 그래서 외교권 박탈, 즉 을사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는 의병. 아이고, 바꾸니까 그냥 을사의병. 요거는 을사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의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 10년 만이죠. 그러니까 해산됐다 다시 일어나는 건데, 을사의병 2년 만에, 그러니까 을사의병 줄기에 해산된 군대가 들어간 게 뭐예요? 그게 1907년 정민년의 정미의병입니다. 그래서 정미의병부터 우리 의병은 드디어 무기를 정식으로 군대의 무기를 가질 수 있는 무장이 제대로 된 그런 의병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의병의 군대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이 정미의병의 계기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정미조약에 의한 군대 해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병은 1895년에 을미의병, 1905년에 을사의병, 1907년에 정미의병. 의병의 사상은 당연히 위정척사 사상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한일합방이 되면 1910년 이후가 되면 한반도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요. 그래서 간도 땅으로. 간도라는 게 남만주라는 뜻이거든요. 남만주 땅, 간도 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의병은 무장 세력이니까. 그래서 각처에 작은 부대의 독립군들이 되는 게 바로 이 의병 출신들입니다. 1940년 이 독립군 부대를 모아서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창설한 게 바로 광복군이죠. 그래서 의병, 독립군, 광복군 이렇게 갑니다. 물론 그 속에는 사상이 약간 다른 동학군 출신들도 섞여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주류는 그렇다는 뜻이고요. 지금 얘기한 동학군 출신의 강력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영웅 누구? 김구 선생님이 바로 동학군 출신이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1907년 정미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고 이제 우리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죠. 그리고 나서 1909년에 사법권이 박탈이 됩니다. 사법권이 박탈이 되고요. 1910년 한일합방 되기 얼마 전에 경찰권도 박탈이 됩니다. 경찰권 박탈. 그럼 나머지 남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1905년에 외교권 박탈, 그 다음에 고종황제도 강제 퇴임, 군대 해산, 그 다음 사법권 박탈, 경찰권 박탈, 남은 거는 껍데기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한일합방이라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1910년 드디어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을 겪게 되는 것이다. 말이 합방인지 이거는 우리 측 입장에서는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이죠. 그래서 경술국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치욕이 두 번 있었죠. 하나는 조선조 병자호란 때 1636년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권력, 인조의 삼전도의 권력이 최대 권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때는 그래도 국가는 존속을 했었죠. 국가 전체가 일본으로 날아가는, 합방되어 버리는 1910년의 경술국치는 아마도 병자호란 때의 삼전도의 권력보다 더 큰 국가적 치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연도순으로 흥선대원군부터 한일합방까지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연도순으로 이렇게 쫙 세탁소의 봉처럼 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중요 사건을 이렇게 세탁물처럼 걸어 놨습니다. 지금 그게
일괄적으로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습할 때 연상항기법으로 만약에 그 사건들이 시간 순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흘러간다면 이제 그 사건이 왜 일어났고 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결과적 마무리는 어떤 것이었다. 또 영향은 어떤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강론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나름대로 참고서는 가지고 있는 걸로 또 문제집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 커버가